네, 이번 시간에는 현명한 돈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필요성, 돈의 중요성, 돈이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우리 일상에서 항상 돈이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돈을 우리가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짧지만 여러 강의를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 여러분들 앞에 지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1000원짜리 생수 50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100명 중 약 98, 9명은 이 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교환 가능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사막에서 지금 횡단하면서 물이 없으면 지금 갈증이 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100만원을 주고라도 물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인류 2020년 얼마 전 인터넷 통계를 보면 우리 인류 중 약 10명 중 9명은 종교를 믿을 만큼 전 세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교, 세 번째는 힌두교인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바로 돈교가 아닐까. 그것은 그만큼 돈이 우리 일상에서 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 윤활유와 같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생일에 선물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이런 일상생활에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돈이 없다면 우리가 자동차가 윤활유가 없으면 우리가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생에서도 돈이 없다면 굉장히 삶이 삐걱거리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중 100세 시대, 대중장수 시대인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에서는 돈이 없으면 특히 경제력이 없는 노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콧 니어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통행료의 게임이다. 결국은 돈을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옛말에 돈 99마지기 가진 자가 한마지기 가진 자의 전답을 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어떤 욕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버린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인 윤택함을 우리가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윤택함은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라서 항상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쫓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어떤 가치 기준, 자신만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삶을 하는 어떤 경제적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 자체,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아야 되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전노처럼 나의 삶을 피폐해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절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린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삶을 지배하는 권세이며 인간을 유혹하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돈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의 어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가 적절한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 두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과 노예가 되는 삶을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6시에 일어나 파출부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면 20분이 걸리지 않는 길을 1시간 넘게 걷고, 토 일요일을 빼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을 되지 않고 아침도 먹지 않고 하루 3만 원을 벌어서 매일매일 부산저축은행에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 부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은 약 4조 5천억의 대출의 어떤 그 파이낸싱이 부도가 나면서 약 4만 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손실을 끼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박씨 아주머니는 정말 자신의 하루의 모든 삶을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모았는데, 결국은 한순간에 이 사람한테 이 돈이 날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은 목숨과 같은데, 결국은 이분이 물론 이분이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무지도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은 어떤 남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평생 본인이 모았던 돈을 날리는 이런 정말 슬픈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김인중 이사장이라는 꿈 희망 미래재단의 사례를 보면, 이분은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일푼으로 미국 땅에 가서 IT 회사를 창업해서 약 한 1조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년간 미국 생활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꿈 희망 미래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사업, 기부, 이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 없이 벌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명한 돈 관리에 대한 한번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노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100세 장수시대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평균성에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돈 없이 생존해야 되는 노년기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의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 및 여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60대 이상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다 가난이 두려운 노후를 우리가 걱정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년이 되면은 지갑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돈의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특히 또 내 주머니의 푼돈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는 세르반테스 말처럼, 노년기에는 아주 적은 기초연금이라도, 아주 적은 개인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관리를 잘해서 내가 어떤 생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그 노년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100세 시대에 우리 노년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에게 던져진 핵심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의미에서 수저론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심지어 흙수저.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개천에서 용인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득 간격, 그 다음에 좀 격차 사이가 점점 심해지면서 한 번 흙수저로 태어나면 영원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포자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자기가 흙수저가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는 흙수저 빙고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25개의 질문지를 넣어놓고 이 질문지 중에서 내가 10개 이상에 해당되면 흙수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물 받는 태양이 있다든지 뭐 지하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좀 자조적인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만 상당히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고 소득격차가 심하면서 사람들 간의 어떤 돈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좋은 건 아닙니다. 한번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수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언제 어디 있어도 내가 필요한 것과 교환이 가능하고 또 타인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미국처럼 이런 그 야만적 자본주의, 어떤 탐욕적 자본주의가 앞선 나라일수록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좀 극단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돈은 누구에게나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뒤에서도 제가 어떤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지만 그 자기의 돈을 잘 다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이 모으는 거지 아무에게나 돈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미 팔자에 정해져 있다는데 과거에 우리가 상속을 물려받아서 물려받았던 부자의 세대가라면 요즘은 우리가 뭐 카카오그룹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요즘 많은 그 새로운 어떤 자수성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어떤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펼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짓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가능했겠으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어떤 투명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한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고 우리가 부자는 최소 3대를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4대를 부자가 쭉 유지할 수 있는 게 5% 미만이라고 합니다. 20명 중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부를 물려받았더라도 내가 잘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관리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을 돈 관리라고 합니다. 좋은 돈 관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년 동안 결혼을 위한 비용을 5천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내 봉급의 50%를 우선적으로 저축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 관리의 가장 어떤 모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돈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되는데 사고 싶은 것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차도 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집도 사고 싶고, 또한 또 예를 들어서 생활 필수품도 사고 싶고 이랬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가치관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내 수준에 맞는 어떤 지출, 이런 어떤 우선순위,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실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긴급 비상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소화기를 준비하듯이 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택구매, 노후준비, 자녀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일생에는 어떤 라이프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노후준비라든지 자녀교육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어떤 재무목표 설정과 재무계획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돈은 항상 쓰기에 파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필수 생활비 우선적으로 쓰고 내가 잘못 지출된 것을 최대한 통제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수립해서 필요한 것에 먼저 쓰는 계획적인 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건 자신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어떤 자산 부채 상태표를 매년 파악해서 자신의 어떤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자신의 현금으로 표로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특히 그 중에서 고정지출이 얼마이고 변동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지출이라는 건 내가 통제 가능한 걸 말하고 고정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말하고 변동지출은 내가 통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동지출, 특히 외식비가 많다면 조금 외식비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집밥을 먹으면서 비용을 줄이는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현금 흐름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피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재무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재무 목표와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무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를 수립하고 또 재무 계획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숫자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에 따른 재무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내가 먼저 교육비를 먼저 마련할 건지, 결혼자금을 먼저 실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나서 실행을 할 때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자산, 투자 상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는 재무 계획을 항상 검토하고 우리가 수정함으로써 새롭게 계속해서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첫 번째 중력을 가진다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의 속성이라는 스노우폭스 회장인 김승우 회장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돈은 중력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돈은 인격체다. 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푼돈이라도 우리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내가 관리를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소중하게 다루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유익한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을 잘못 다루면 돈이 나의 어떤 무자비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정수익은 강하다.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고정수익, 특히 급여소득자라든지 어떤 임대소득자, 이자소득자 이런 수입이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고생해서 번 돈 힘이 세다. 복권이나 이런 것을 당첨해서 번 돈보다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돈도 소중히 다뤄요.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히 다루는 것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돈의 속성이라는 김승호 저자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가면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유튜브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걸 추가로 학습하고 싶으면 돈의 속성이라는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추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용금융 10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용금융 10기는 금융감독원 실용금융 교재를 수정해서 재인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실용금융 10기에서 첫 번째는 벌기입니다. 먼저 잘 내가 수입 관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쓰기입니다. 지출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으기입니다. 저축하고 네 번째는 불리기, 투자. 다섯 번째는 빌리기, 대출. 자, 대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출할 때는 대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또 대출을 했으면 잘 갚는 또 상환에 대한 계획도 써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어떤 위험을 지키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덟 번째는 또 이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또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나누는 기부의 역할도 또 실용금융의 역할에 여덟 번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보를 잘 수집해야 되고, 열 번째 내가 그런 것들을 정보 수집해서 나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 짜기로 재무계획을 10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 10기 교재를 활용하시 바라고,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벌기의 5가지 활용 팁에서는 먼저 벌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요즘 그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이라고 하니까 자기 개발을 통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소득 원천을 마련하고 오래 일하기.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오래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이자 1.2%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200만원 한 달에 받는다는 것은 24억 원을 목돈을 은행에 넣어놓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일의 가치가 굉장히 적은 시대에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쓰기 5가지 활용 팁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좀 빈틈없이 지출을 통제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한다. 아까 우리가 수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하고, 항상 선저축,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하자. 그리고 카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고 신용카드 쓰지 말고 현금만 현금을 체크카드 사용하자. 그러면 내가 보는 금액이 이미 빠져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동구매를 줄여서 변동지출을 줄여서 외식비나 어떤 기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으기에서는 먼저 종잣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통장 쪽에 비해서 내가 급여 통장에 모든 걸 다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투자용 통장, 비상계획 통장, 지출 통장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서 우리가 돈을 모으자. 세 번째, 무조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찍 시작해라.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적금을 한다든지 펀드에 가야 된다든지 무조건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는 경제와 친해지기 위해서 경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경제 책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절약이 습관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가 네 번째, 빌리기의 활용 팁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갚을 능력을 보자 적정 채무를 설정합니다. 무조건
빌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갚을 능력을 위한 적정점을 결정하고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 즉 현대인은 지금 신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거리 은행을 적절히 활용하고 연체는 소액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어떤 대출 보증을 해서 자신의 어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빌리는데도 중요한 어떤 원칙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이 사이트를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런 금융에 대해서 내가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가 보험은 얼마나 가입되는지, 내가 펀드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내가 잠자는 예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자신만의 금융공동인증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고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보험증권이라든지 내 계좌 한눈에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돈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돈 관리에 대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